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왜? 이거 처음부터 계속 웃겨. 왜? 늘 톤이 똑같다고. 목소리에서 이게 마치 절대 음감처럼 나와. 매매. 음정이 너무 똑같아.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미국 대선 이야기. 홍대선이 아니라 미국의 홍대선 씨 이야기. 예. 트럼프와 힐러리 이야기. 아날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치료 영합 잘한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희 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 검색어 트럼프, 2위 힐러리, 3위 최순실, 그 사이에 다윗? 안 봐. 보지도 않고 일단 미국 대선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어제 대표님이랑 늦게까지 맥주 마시고 커피 마셨죠. 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트럼프 힐러리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골 때린다 커피 먹고 얘기가. 청취자 여러분, 대표님은 커피를 먹고 취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답도 없다는 물 커피를 먹고 체하는 먹고 사람. 체하셨죠. 커피를 만약에 한 잔만 먹었으면 대표님이 안 체했는데 마침 그 커피숍이 커피가 리필이 됐어요. 한 잔을 더 드시고 카페인과 수분 과다로 대표님이 지금까지 체했습니다.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대는데. 대표님 장하십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자, 위아더 월드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지구촌이 점점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무당이 통치하고요. 북한은 김정은이에요. 중국은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완성됐죠. 일본은 아베 신조의 순조로운 장기 집권 플랜이 아베 신조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백일 우월주의 정당인 국민전선 아시죠? 네. 국민전선은 자, 이제 르펜만 프랑스에 당선되면 됩니다. 네. 제1야당이고요. 현재 러시아는 짜르가 통치하고 있죠. 우리 푸짜르. 푸짜르. 자, 이제 그래서 순서가 나온 것 같아. 러시아 푸짜르, 필리핀 두테르테, 터키 1인 독재 다 알겠고요. 이게 마지막에 누구 될 것 같아? 전 세계 정점을 찍는 거?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야. 누군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여성 대통령이 미국에서 세계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이니까 네. 여성이 나오느냐 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여성 지도자 누굽니까? 메르켈이죠. 메르켈. 이거의 끝판왕은 누굽니까? 독일이잖아 원래. 없구나 지금 독일이. 독일이 없어. 지금 메르켈이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되시고 이제 저기 이제 네오나치. 아유 그 지가 네. 이제 오시는 거지 이제. 뭐 틀레? 새로. 허틀러? 메르켈 총리님. 네. 아직 그러시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때문에 아직 세계가 3차 대전이 도래하진 않았다. 거기까지는 안 갔고 거기로 가고 있는 듯하죠. 네. 어제 하여튼 어제. 수요일 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역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역시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그럼요. 우리나라는 이 투표는 2012년. 그러니까 선진이라는 게 뭐예요? 보여주는 쇼케이스장. 선진이라는 게 뭐야? 먼저 가 있는 게 선진이잖아. 그렇지. 우리는 세계 최첨단 트렌드, 그게 정치든 뭐가 됐든 영화도 우리 먼저 개봉하잖아요. 트렌드. 항상 쇼케이스장이다. 저기 세계 군사력 1위부터 10위까지 국가 중에요. 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이 6개죠. 육자회담이라고 그쵸. 했을 때 그중에 5개국이에요. 그리고 육자회담 멤버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중에 4개국이 핵 보유국이거든요. 이 자리에 도널드 트럼프께서 등장을 하셨어요.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신나죠?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합리화,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자,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잘 먹어야 되고요. 네, 그럼요. 건강이 최고예요. 어쩌면 핵 방사능에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아로니아진을 드시면. 건강해야지 싸우죠. 자, 이제 지금 반응이 미국이 망했다. 이제 세계는 큰일 났다.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그리고 어쩌다 미국 같은 선진국, 세계 최강대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선된다. 뭐 분석들을 하잖아요. 네. 극단주의다. 이기주의다. 이 세계사적 퇴보의 어떤 기점에 있다. 반지성주의다. 뭐 이런 것이 사실 세계적인 총평이고 미국 내에서도
진보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 대표적으로 마이클 무어 아시죠? 네. 이분은 7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이 예언한 내용이 미국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퇴보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디스토피아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아마 마이클 무어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서를 알아서 난 그것도 있다고 봐요. 마이클 무어는 이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의 주 지지층이었던 예를 들어 뭐 중공업에 종사했다가 주로 이제 지금 경기가 어려서 실업자가 된 공장이 네. 동네에서 떠나버린 그런 류의 백인 노동자들 동네 있잖아요. 사실 자기 동네가 그 동네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정서, 주류 백인 노동자들의 그 이렇게 그런 어떤 박탈감,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그게 뭔지 잘하는 사람이죠.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동네 사람들은 들은 게 있을 거라는 게 분위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미국 대선이 끝나고 수요일 날 바로 그날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그러죠. 네. 네. 퀘벡으로는 그 돈으로 가는 이민이 8억이면 가능하대요. 근데 퀘벡 같은 경우는 영어를 쓰지 않죠. 그죠. 네, 프랑스어를 써서 문제가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하고요.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선거법이 독특해요, 그죠? 선거인 단을 꾸려서 네. 선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간선제죠. 네. 간선제죠. 우리는 직선제고 승자 독식제인데 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상도의 선거인단이 40명이다. 그러면은 전라도는 2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가 만약에 2배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경상도에서 이기면 40표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숫자예요. 그리고 전라도에서 이기면 20개를 다 먹는 거죠. 아 그러면 술을. 예를 들어 경상도 사람이 1000명이 있는데 1000명이 투표해서 만약에 A라는 후보가 이기면 거기서 원래 20점을 걔가 가져간다.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역사는 짧지만 체제의 역사로는 긴 편인 나라죠. 네. 우리나라 체제이 70년밖에 안 됐고 네. 일본도 한 70년 됐고 막 이런데 미국은 어쨌든 지금 체제로 200년이 훨씬 넘게 그렇죠. 돼 있는데 일단 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이 사람을 신하들이라고 해야 되나? 강요들은 폐하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통령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없어요. 아, 그치. 최초의 대통령이 때문에. 아. 1대니까. 그렇죠. 초대 조지 대통령이니까. 워싱턴도 스스로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짐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랬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조지 워싱턴은 그대로 황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미국은 연방국이니까 그죠? 각 주별로 이렇게 그 각 나라별로 돼 있으니까 네. 다른 스테이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스테이트, 영주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스테이트 통합을 지배한 건 국가 킹이 아니라 엠퍼러잖아요. 그랬는데 대통령 투표제를 통해서 권력을 국민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인인 거예요. 이때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진보적이었는데 아직도 선거인단 제도가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보수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과학기술 자체가 직접 투표제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위헌인 거예요. 헌법 개정을 한다는 건 큰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 선택만 놓고 보면 힐러리가 표를 더 많이 받았어요. 100만 표 정도 더 받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선거인단이 많은 동네 있죠. 그러면서 접정지, 오하이오라든지 플로리다라든지 이런 데서 이겨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47.5%를 표를 받았고요. 힐러리는 47.7% 받았어요. 반반. 이 정말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죠. 0.2% 차이인데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차이죠. 네. 물론 직접 투표제를 했으면 힐러리가 됐겠지. 미국인들의 지지는 딱 반반이었어요. 이게 왜일까를 좀 이 기분을 알아보는 게 우리 방송의 목적이에요. 그죠? 네. 우리라면 과연 누구를 찍을 것인가. 앙케이트를 하는 마음으로 VS 놀이를 우리가 해볼 법도 하다. 네, 왜냐면은 이 기획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뭐 그냥 뭐 말 안 해도 되는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왜 어떻게 후보까지 됐지가 의심스러울 네. 정도인 사람이라면 그럼 당연히 힐러리를 찍어야지 라는 생각인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게 너무 세계적인 상식이었던 것처럼 보였죠. 그것도 있고 힐러리에 대해서 정작 내가 잘 몰라. 근데 트럼프는 내가 많이 알아. 뭘. 안 좋은 거를. 그러니까 그렇죠. 안 좋은 거에 반대급부로 야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되겠냐라는 의미에서 힐러리를 잠깐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만약 미국인이면 어떤 뭘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려면 뭔가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자료를 어쨌든 그들이 뭐 서로 네거티브를 했던 포지티브를 했던 간에 그걸 좀 봐가지고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야지. 그런 다음에 내가 미국인이라면 그리고 약간 여기에는 시뮬레이션도 좀 필요할 것 같아. 나중에 이거는 아마 우리 방송 끝날 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에도 당신이 시카고에 사는 대조리상의 화이트 칼라입니까? 백인입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저 구미에 태어나서 그냥 계속 농사 짓고 동네 집성촌에 사시는 분입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류의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이 얘기를 쭉 듣고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는 판단은 안 합니다.
네. 자, 우리는 미국의 선거 그리고 정치 현실을 잘 모르고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이게 또 미국인민들의 그리고 이미 선택이잖아요. 결론 났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걸 뭐 총평을 미국은 잘못됐다, 퇴보이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총평이나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뽑고 싶나? 2016 그리고, 당신의 선택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악당과 악당의 대결이었거든요. 누가 조금 더 낫나? 누가 덜 나쁜가? 누가 차악인가? 그렇죠. 여러분이 한 명만 뽑아야 되니까, 그죠? 아니, 이거는 유권자라면 스포일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같지만 그 미국에서 제가 아는 분이 얘기한 거는 차악은 아니야. 보편적인 정치인들의 얘기에 붙었을 때 차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차악이라기보다 누가 더 최악이 아닌가? 지옥의 입구에 누가 더 가까이 네, 좀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다른 의미로 장단이 있다 이거죠. 뭐 그게 뭐 사람이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예를 들어 똑똑하다는 건데 아까 이명박 대통령 좋은 칼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그럼 기능적으로 사람을 봤을 때 어차피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국민의 대의를 받으니까 철저히 도구적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도구죠. 그리고 도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인성과 뭐 예를 들어 그런 걸 다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지점과 그런 걸 이제 도찐개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 네. 흥정을 이렇게 기능은 좋은데 사람이 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윤리는 참 좋은데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집 밖을 나오질 않네. 아무것도 안 하네. 참 진짜 사람은 좋은데 이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대표님이 굉장히 유화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보죠. 우리는 지금부터 트럼프와 힐러리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슬로건부터 비교를 해볼까요? 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슬로건이라는 게 심혈을 기울여서 나와야 되는 창작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 레이건 대선 슬로건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성의 없어. 성의 없어. 성의도 진짜. 없고 이 트럼프와 트럼프 주변 사람들 있죠. 이 캠프가 그 작년 공화당 경선할 때부터 계속 온 인력 구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화당 내에서도 질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공화당에서도 뭐 내부에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만 하니. 그거 보셨어요? 트럼프 공식 선거 홍보 영상? 아니요. 진짜 구리거든요. 예, 이게 그렇죠. 평창 아라리오랑 그거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구려요? 비슷합니다. 진짜? 그 정도예요? 미국인데? 비슷해요. 천조국에서 그런 거를? 예. 그러니까 그 영상 트럼프가? 합도 안 맞고 그 음악도 붕 떠 있고 그냥 좀 웃겨요. 그냥 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평창 아라리오가 그럼 되게 트렌디한 거네요. 평창 아라리오는 대표님 평창 아라리오는 그 실험 예술이에요. 그렇죠. 실험 예술이지. 나는 그건 동의해. 설치 미술. 나는 그 거대한 위협에 예체능 전공자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그 역사의 순간을 놓쳤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한탄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네. 진지하게. 나 아니, 지금 그러니까 대문자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 지금 궁서체 맞아요, 진짜로. 고 백남준 그 야곱의 사다리 있죠. 그치. 거기 평창 아라리오 틀고 있어야 돼. 평창 아라리오를 보면 이 사람들이 백남준의 후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대표님 저거 진짜예요, 여러분. 저 나 진심이십니다. 궁서체입니다. 궁서체. 네. 나는 시방 진지하다. 그러니까 설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가 설치 미술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네. 그럼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 시즌 1을 보면 네. 1편에 그 공주를 납치해서 네. 그 자체 행위 자체를 자기 자살하고 예, 해서 예. 예술로 만드는 이제 네. 그걸 하니까 나의 삶을 불태워서 예술 그 자체로 만든 거예요. 유머를 너무 잘해서 너무 이 사람이 유머러스해서 웃기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가만히 있어도 존재 자체로 웃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평창 아라리오 만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물론 예술이라는 게 약간의 그 의도성이 좀 있으면 네. 좀 더 이제 그게 쳐주긴 하지만 의도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우연의 집합체로서 어떤 그런 걸 띈다면 그거대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평창 아라리오는 그 창작자들이 만든 설치 미술이 아니라 평창 아라리오와 평창 아라리오 만든 사람들까지 그럼.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설치 미술이다. 심지어는 평창 아라리오의 그 기획을 제가 해준 그 시스템과 그 방식들 있잖아요. 네. 모두가 다 예술적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 예술. 완벽합니다. 평창 아라리오 궁서체다. 진심으로 나는 진짜 거기에 콩고물은 됐고 크레딧만 올라갔었어도 내가 역사에 한 길이 참가했었는데. 힐러리 같은 경우는 슬로건이 함께하면 강하다. 스트롱거 투게더였어요. 스트롱거 투게더 여기서 투게더는 아무래도 힐러리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민자들. 그에 대한 소수자들. 유화적인 태도도 포함되는데 어쨌거나 민주당 후보치고는 굉장히 집단적이죠. 함께하면 강하다라는 게 좀 국가주의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뭐 우리는 연대할수록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성주의 슬로건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스트롱거 투게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데 굉장히 유명한 슬로건 중에 1992년 이 사람의 남편인 빌 클린턴이 대통령 됐을 때 슬로건이 유명하죠. Putting people first.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사람이 제일이다. 전 후보께서 하셨던 이런 거 게 아닙니까? 사실 뭐 여기서 많이 뭐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죠. 민주당 개인 가정 진보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오바마 같은 경우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 보니까 앞으로 forward 그냥 혹은 뭐 변화 일어날 수 있다. change yes you can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공화당은 당연히 국가주의죠. 집단주의고 미국을 위대하게 강한 네. 미국 함께 뭐 관대한 보수 막 지금까지 이런 거였는데 이번엔 어째 둘 다 좀 그냥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냥저냥 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표절이고 한 명은 너무 추상적이죠. 아니 근데 뭐 표절해보든 또 이제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될 때처럼 레이건 시절의 향수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것을 자극하려는 그렇죠. 것도 있었겠죠. 있지. 그렇다고 그냥 똑같이 하다니. 그렇죠. 새마을 운동 그 국민체조도 이름은 바꾸는 성인이 있었다. 늘봄체조. 그럼요. 늘품체조인가? 늘품체조. 늘품. 역시 우리나라가 세련됐어. 내가 보기 세련됐어. 근데 모방을 했을 때요. 더 낮게 모방을 못할 거면은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제일 낫거든. 더 낮게 못 만들 바에는 해야지. 그냥 그게 똑같이 다 하는 거지. 돈인데. 아이. 포장지를 갈아 끼는 것도 일종의 그 성의가 있는 거예요. 한 성의보다 더 나은 포장지를 못 갖고 올 바에는 그 포장지 쓰는 게 낫다는 거지. 내가 왜 맛도 없는 저기 그 힙스터랍시고 합정역 가서 그걸 먹겠어. 다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렇죠. 그럼요. 자, 이 두 대통령 후보 한 명은 낙선했고 지금 한 명은 당선했지만 네. 트럼프와 힐러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젠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2부에서는 좀 네거티브하게 문제 위주로 좀 가볼게요. 젠더 문제. 먼저 트럼프는 성추행의 황태자죠. 이 사람은 존재 자체가 여혐인 사람인데. 이죠. 예, 예를 들어서 그 힐러리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는데? 자기 남편도 만족 못 시키는 여자가 어떻게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죠. 왜냐면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 빌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 바람 폈잖아요. 성추문이 있었죠. 루인스키와 네. 바람을 폈죠. 자기 남편도 만족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문명이 무너지는 소리잖아.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뚱뚱한 여자한테 그냥 카메라 앞에서 역겹다. 근데 그 뚱뚱했던 그 여성 방송인이 동성애자였어요. 돼지라 그랬어요. 보통 뚱뚱하면 미국에선 돼지라고 안 그러고 웨일, 고래 같다 그러잖아요. 돼지라는 게 좀 이렇게 탐욕적이고 뭐 식욕, 색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영어에서는 동성애자란 이유로 피그라고 하고 미국에서 잠깐만 지는 지야말로 자기도 날씬하지 않습니다. 미군에서 여군들이 이제 강간당하는 사건이 통계로 보도되니까 남녀를 섞어서 근무시키는 게 문제란 말이었어요. 그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는 당연히 여성 강간하고 여자는 당하는 법이란 얘기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든 아니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정교하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냥 뭐 이 사람 그 말 입만 열면 틀린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말이 정교하게 말하면 현상이랑 경향성이랑 그리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대처해야 방향성이랑 되는 법이랑 이 세 가지가 다 분리해서 정교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 얘기는 논의해 볼 만한 얘기예요. 흔히 말해서 왜 그 여성들이 뭐 짧은 치마를 입어서 성범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성들이 뭔 옷을 입든 성범죄 하는 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건 전제가 맞고 그다음 플러스 남성들이 여성들의 어떤 시각적인 그 무엇에 자극을 받는 것도 맞지. 그리고 어떤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은 그런 시각적인 반응이 자극이 없이도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을 먹겠지. 근데 부르카를 입고 있어도 그렇지. 그러면 그런 마음을 먹는 녀석들이 남성에게 디폴트로 작용하는 시각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럼 이제 요건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너희들은 밖에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말라라는 당위를 뽑아내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요 얘기를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말만 하면 섞여버리면 그럼 뭐 여자 보고 뭐 여자가 조심하라는 거냐 갑자기 요 논리로 튄든가.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남자는 디폴트니까 여자가 조심하라는 뭐 섞어서 말하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카테고리 구분을 잘하면 스웨덴처럼 되는 거지. 스웨덴은 보직 분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여군과 남군이.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딱 되면 정교하게 그럴 수 그런 어떤 경향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으니 그럼 이렇게 해보자라는 수 있잖아. 왜냐하면 실제로 혈기 왕성한 군대 뭐 그런 해병대 뭐 한다고 해서 남녀를 한 숙소에 뭐 그럴 수는 없잖아. 뭐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문제가 말을 했으면 그 정교함이 없잖아. 그냥 그 말이잖아. 말로 근데 그 심지어는 나는 이 사람 재밌는 게 그 뒷말도 잘 없어.
없어요. 그 말 그냥 뱉으면 끝이야. 뱉으면 끝이야. 예를 들어 뭐 그걸 변명을 하든가 뭐 그런 게 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 뭐 하다못해 그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더 다른 헛소리를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그 말 하고 끝이야. 왜냐하면 다른 헛소리를 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이분은. 당연하죠.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켈리라고 하는 그 TV 토론의 앵커가 트럼프를 초청해서 네. 인터뷰를 하는데 토론회를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트럼프가 방송 끝나고 짜증이 났는지 켈리의 눈에서 피가 나왔다. 이게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따지면 눈에서 레이저 나오더라. 약간 이런 레이저 얘기인데, 쏜다 이런 느낌. 눈에서 피가 나. 아랫도리에서도 피를 흘렸을 것이라는. 당연히 욕을 먹었죠. 막 논란이 됐어요. 뭐라고 핑계대는지 아세요? 생리혈이 아니라 그 아랫도리가 그 눈 밑에 코도 있잖아요. 코피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각혈은 아니고 이렇게 둘러대는 것도 있네. 그래도. 너무 많이 욕 먹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공화당 경선 초창기에 칼리 피오리나라고 음. 유명한 미국의 여성 CEO 있잖아요. 네. 경선하면서 이제 우리 경쟁자였단 말이에요. 이분이 컴팩인가 HP인가요? 컴퓨터 회사에 오랫동안 CEO였죠. 컴팩인가 HP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아마 굉장히 유명한 약간 되게 멋있고 냉혹하면서도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 컴팩인지 HQ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미지로 이제 하여튼 뭐 각인된. 그런 네. 그런데 이제 경영자로서는 진짜 그 잔혹한 자본가였어요. 그렇죠. 그건 그렇고 트럼프가 했단 말이 누가 저 따위 얼굴에 투표를 하겠는가.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죠. 지는 지 얼굴은 그리고 정말 이런 말을 대놓고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요. 원래 일단 나는 제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우성이 그런 말 하면 화는 나지만 난 솔직히 그렇지. 인정할 수 인정은 있어요. 하죠. 그래 너라면 그런 말 할 수 있지. 근데 저한테 이렇게. 예의를 좀 갖춰주세요까지밖에 말을 못하겠어. 맞는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공화당의 다른 남성 정치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트럼프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네 얼굴도 장난 아니야. 야 못생긴 사람이 못생긴 남자가 못생긴 여자 옹호하지 말라고 그냥 닥쳐. 이게 끝이에요. 이 사람의. 그리고 이 사람 되게 재밌는 게 모유 수유를 싫어해요. 재밌지도 않아요. 이 사람의 캐릭터를 알면은 딱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자기 비서가 왜 그 집에 가서 애 먹인다고 차규로 해야죠. 젖병에 중간중간에. 그 자기 이제 모유 유착하는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을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마 제 생각인데 이 사람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고 싶어하는 그게 있나 봐요. 그죠?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죠. 그리고 그런 것도 보통 있고 하면.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이게 남자들이 이게 약간 공론이 좀 남자들끼리 네. 있을 때 좀 이제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전에 아마 우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번 했을 거니까 우리가 생로병사에 관계된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육체를 전시하는 걸 문명에서 이렇게 숨긴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뭐 여성이 생리를 한다든가 우리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거. 죽는다든가 네. 네. 화장실에 똥 싼다든가 네. 이제 그런 상태로 그렇게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눈에 익지가 않아. 보지 않고. 근데 네. 갑자기 그녀가 엄마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왜냐면 내가 애초에 그렇게 훈련되지가 않았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그녀가 가슴을 꺼냈다면 그건 좀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꺼져 이럴 수는 없지만 그게 당혹스러울 수는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라든지 그런 거. 왜냐면 유튜브를 봤는데 얼마 네. 전에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다큐인데 모유 수유된 얘기인데 제가 그걸 누구한테는 제가 아는 친구가 네. 거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모유 수유하는 거. 네, 그래서 애가 이렇게 양쪽에서 그 가슴이 나온 거 방송에. 가슴이 왜 애가 이제 그런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같은 여자인데도 방송에 자기 친구 그러고 나는데 너무 막 약간 뭐라 말을 표현을 못 전 하겠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긴 알 것 같아요. 네. 그걸 받은 거야. 뭔가 이게 왜냐면 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치 남자인 나도 만약에 모유수유 한다고 그러면은 잠깐 당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사람이 당황하면 이 당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는데 트럼프는 바로 욕을 해. 욕을 하고 뛰쳐나가고 정교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나를 당황시켰어. 그럼 저건 나쁜 거야. 이게 이제 트럼프는 왜냐면 방금처럼 이게 당황되면 일단 의심해. 이게 내가 나쁜 건지 저 사람이 신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회에 내가 지금 뭐가 어디가 잘못된 건지를 의심해야 되거든. 나와 이 사람과 한치 의심이 없죠 이분은. 의심을 안 해. 내가 틀릴 리가 없거든. 트럼프의 가장 스캔들은 미인대회를 옛날에 10년 뭐 15년 전에 주관하면서 주관할 때마다 미인대회 참가자들을 성추행을 했고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왔죠. 주관한 이유가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동영상도 나와 있고 그런데 손이 가는데 여자의 엉덩이가 있어요. 손이 가는데. 네. 그래서 이때 별명이 문어예요, 문어. 이 표현 신박하다. 트럼프 손이 있는 곳에 보면 엉덩이가 있다. 네. 재밌는 거는 트럼프에게 당했다는 12명의 미인대 참가자 중에 최소한 한 명은 거짓말인 게 확실한 상황이에요.
아니 뭐, 예, 뭐 그럴 수 정황상 있죠. 힐러리 측과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런 또 예, 뭐 네거티브가 그런 또 나왔나요? 예, 계속 그 하려고. 기본적으로 탈의실을 아주 좋아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한 자기 번에- 탈의 자기가 가려면 탈의실 아니고 여자애들의 탈의실 근데 좋아하시는 이게 거죠? 성인도 아니고 10대 미인대가 있었어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네. 거기서 15살짜리 소녀가 옷 갈아입는 걸 또 훔쳐보기도 했대요. 그건 또 훔쳐보다 들켰어? 예.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진짜. 막 이런 수준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건 옳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보인다, 엉덩이. 아니죠. 나 본다, 좋다. 뭐 이 정도 수준에. 보인다 아니 내가 지금 시선이 스쳐갔는데 열려서 보인다가 아니라 내가 가서 보는 거잖아. 나 본다 엉덩이, 나 본다 벗는 거 이거잖아요. 그거예요. 거의 그 짐승 수컷에 거의 윤리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걸어가다가 저기 문이 열려갖고 왜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서 왜 나도 못 될 수도 있잖아. 왜 그런 거 의도치 않게 봤을 때 그게 아니잖아. 의도하고 보는 거잖아. 그리고 왜 그 애기들이 먹을 거가 보이면 좀 맛있어 보이는 냄새가 나면 일단 무조건 손을 뻗잖아요. 거기로 기어가거나. 그리고 뭐든지 손에 그런 잡히면 식으로 태생적인 걸로 미화해주고 싶지 않아. 아니 이거 미화가 아닌데 지금.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다른 의미로 본능적이라서 태생적인 것 같아. 뇌가 없는 것 같잖아. 너무 본능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유려한 사람이 좀 이따 힐러리 할 때 아마 이 느낌이 나올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자기 어떤 행동에 안 좋은 부분을 포장하거나 하기서 교묘하게 어떤 논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되게 청순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너무 명명백백하잖아.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도 잘 안 하고 본능적이다. 비행기를 타면서도 당연히 성추행을 했고요. 비행기를 타면서 어떻게 성추행해요? 옆좌석에 있는. 뭐 옆좌석에 있는. 그런데 이 사람 퍼스트 클래스만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좌석과 좌석이 굉장히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널찍한데도 가서 그냥 만지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죠. 첫째 딸이죠. 이방카. 굉장한 미인이에요. 네. 되게 미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데 이방카를 두고 이방카가 굉장히 미녀다 보니까 정말 자기 딸이 미녀. 예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했던 얘기가 내 딸만 아니었으면 데이트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성적으로 이게 좀 근시상간 패륜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 느낌 또 얘기를 했고 네.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방카랑 그렇게 뽀뽀를 하려 그래. 그 뽀뽀도 되게 지저분하게 해요. 자꾸 딸 엉덩이 만지려 그러고. 그런데 엉덩이 만지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카메라 앞에서 엉덩이 만지는 거 있죠. 딸. 정말 성추행 느낌으로 만지는 게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아 진짜. 외간 여자 만지듯. 그런데 이방카가 그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막 혐오감 느끼는 것도 아니고 약간 해탈한 느낌 있죠. 해탈해가지고 상수야 그냥. 그러니까 이래도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모자라게 보는 거 있죠, 아버지를. 약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이방카가 트럼프를 바라보는 사진 잘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 엄마가 애 바라보는 표정이랑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트럼프 계정 압수됐거든요. 그 막말 자꾸 하지 말라고 네. 측근들이 계정을 압수했어요. 요거 제가 알기로 이방카가 압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쯤 돼야 말을 듣겠죠. 어. 근데 막말도 막말이지만 오바마 연설문 똑같이 말하는 거 진짜 웃겼는데 오바마 말한 거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엉덩이 만지고 하는 게 화들짝 놀라고 근친상간이고 어머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어릴 아버지는 적부터 그런 사람 왜, 있잖아. 어릴 적부터 이러놓으니까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인간도 아니고 말릴 수도 없고 누가 앞에 있다고 해서 안 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갑다 이런 느낌인 것 근데 좀 같은데. 그냥 빨리 만지고 그냥 또 딴 일 해라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좀 웃겨요. 보다 보면. 자, 3차 대선 토론할 때 논쟁의 상대였던 힐러리가 중간 광고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그러느라고 좀 착석이 늦었어요. 뻔히 화장실 다녀온 거 알고 여성이 프라이버시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내 차례나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냐고 4번 물어봤어요. 진짜 궁금하셨나 보네요. 그 진짜 궁금했나? 진짜 궁금했나 보지. 그리고 어프렌티스 유명하죠 옛날에. 저 이거 재밌게 봤는데 어프렌티스에 나온 여성 출연자들 다 나한테 꼬리 쳤다 이런 말도 했고요. 본인이 진행자였죠. 이 프로그램에. 진행자이자 제작자이자 네. 사회자이자 여성은 미학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다. 이딴 말도 했고요. 다 공식 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여자는 모두 골드 디거, 우리말로 하면 김치녀이기 때문에 꽃뱀. 혼전 계약을 중요시한다. 이런 여혐 발언은 뭐 그냥 누르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르면. 숨 쉬듯이 나와요. 그리고 미국판 강용석이 또 이분입니다. 여자는 저널리스트로 성공하려면 섹시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어요. 강용석이죠. 각오를. 머리카락 잘라드려? 뭘 이렇게 받고 싶어해. 몰라. 지가 뭐라고. 이 사람 걸어다니는 여혐이에요. 이제 힐러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사람 어떤 사람? 젠더 문제. 힐러리는요 옛날부터 레즈비언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쵸. 옛날에 그리고 많았지. 양성애자라는 의혹도 있고 일단 레즈비언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 빌 클린턴 백악관 이제 대통령이 있을 때 영분이었잖아요 이분이. 백악관 당시 근무자들 증언에 따르면은 빌 클린턴이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아무 데서나 내키면 둘이서 그렇게 섹스를 했대요. 거기서 이들 부부가 왕이니까.
일이 금슬이 좋으셨는데. 언제 섹스하고 있을지 몰라가지고 클린턴 그다음에 영부인을 찾잖아요. 그럼 무조건 노크를 먼저 했대요. 그리고 섹스도 참 격렬하게 근데 해서 노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들어갈 때? 아니 그냥 다 하고 다녔대. 집무실이 아니라 두드리면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개인 집무실뿐만 아니라 다 했다라는 거는 모든 곳에. 노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곳 있잖아요. 문이 없는데도 벽을 두드리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왜냐면 모니카 루인스키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대통령 집무실을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 복도에 집무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비서실 있고 그렇죠. 뭐가 있고 거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집무실 안 들어가고 급하니까 그 비서실이라든가 본관 앞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노크를 하기도 전에 이미 그 비서실 문 열자마자 그런 모습을 봤다든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섹스도 참 격렬하게 해가지고 소리도 그렇게 크게 났대요. 그러니까 사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낭설일 가능성이 큰 거지. 그러나 양성애자일 수는 있다 그래요. 카더라예요. 카더라. 이거는. 증언은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 나왔는데 만약에 이 증언들을 이게 마타도어가 아니라고 고지고대로 믿으면 빌 클린턴은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와 자는 것은 노터치. 카더라에 따르면 힐러리는 여자에 대해서만큼은 마초처럼 상대 여자를 휘어잡고 지배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타입이라고 카더랍니다. 언제 장부 타입이시라. 언제 장부 타입이 아니라 언제 장부라 본인 자체가. 내가 알기로 그 대통령 집무실 웨스트윙이고 네. 영부인 맞아요. 관련이 이스트윙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최초로 아마 집무실 웨스트윙 바로 옆으로 옮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자기 영부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참모다 라는 식으로 예.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궁에 보면 주상전하 계시는 근정전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왕비가 머무는 교태전이 있잖아요. 근데 교태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전 그치. 업무를 보는 그 옆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걸 한 거죠. 르윈스키 스캔들은 뭐 딱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유명한 일이고 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졌을 때 힐러리는 남편 편을 들어줬죠. 네. 그래서 대인배 캐릭터로 인기를 끌어서 이때 지지율 많이 올라갔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영부인 시절에. 이때 그 유명한 표현이 그때부터 났잖아요. 부적절한 관계. 그렇죠. 그렇지. 부적절한 관계라는 게 이때부터 나왔죠. 네, 빌리 클린턴이 그때 이제 얘기 사과문을 할 때 요 단어가 그때부터 나왔죠. 우리는 꼭 섹스를 한 건 아니다. 그러나 완전히 아무 일도 없진 않았다. 이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 굉장히 시적이네요. 네. 저 그리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서 당연히 싸제죠. 그 르윈스키 얼굴에 찍힌 초콜릿을 팔았었어요. 그래? 네, 그게 엄청난 인기였다 그랬어요. 아, 러시아에서. 진짜? 네. 약간 조롱의 의미도 있는데 그게 되게 큰 인기였대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초콜릿 안에 술도 들어가 있고 이제 뭘 넣어요. 러시아 겉껍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제 초콜릿 하얀 겉껍질이. 크림도 넣죠. 르윈스키 얼굴 안에 그 초콜릿 안에 하얀 크림인데 이게 뭐냐면 빌 클린턴하고 사실 뭐 둘이 많이 잤겠지. 근데 딱 걸린 그 정사가 뭐냐면 정상 체위의 섹스가 아니라 오럴 섹스였어요. 르윈스키가 펠라치오를 해서 말하자면 클린턴의 정액을 먹은 거죠. 그래서 지퍼 게이트라 그러잖아. 지퍼를 열어서 성욕을 해소했다 그래서 이 게이트 이름이 지퍼 게이트인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르윈스키 인생 망가졌지 뭐. 그 뒤에 뭐 못했잖아. 사실 굉장히 예쁘고 똑똑한 그 인턴 대학생이었는데 당시 전도 유명한 사람. 그러나 봐줬죠. 정치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봐줬는데 빌 클린턴을 많이 때렸다 그래요. 밤에는. 그래서 백악관 청소부가 다음날 아침에 침실 정리하고 갔는데 시트가 피로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물건 같은 걸로 막 머리 같은 거 막 찍어가지고 힐러리가 빌 클린턴이 이제 어디 막 찢어지고 꼬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침대가 피로 물들고 밤마다 소파에서 네, 자고. 이해해요. 그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앞에서야 그래도. 여기까진 그렇다 치는 거지. 바람을 힐러리가 핀 건 아니니까. 이제 슬슬 흑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빌 클린턴이 원래 아칸소 주지사 하다가 대통령 됐죠. 네. 아칸소 완전 시골이잖아. 시골에서 나온 스타 정치인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 시골에선 클린턴이 왕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주지사도 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해요. 아칸소 주 검찰총장도 하고 주지사에서 재선에 떨어졌다가 재기에 성공하고 이렇게 선거를 여러 번 한다고. 근데 미국의 선거 캠프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 위주로 꾸려지죠. 네. 빌 클린턴은 몇 번의 선거를 아칸소에서 하면서 매력적인 여성들을 많이 성추행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꼴값 한다라는 게 잘생겼어요. 미남이죠. 잘생기고 그리고 말을 잘해요. 호쾌한 그리고 미남이죠. 말을 잘하고 본인이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여자를 실제로 유혹을 잘했대요. 호쾌 유쾌한 아니 미남. 힐러리도 유혹했잖아. 빌 클린턴이. 그 힐러리도. 그 힐러리도 유혹했잖아. 그러면서 빌 클린턴이 이렇게 오럴 섹스를 좋아하나 봐요. 입으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뭐 강요하기도 하고 했는데 만지는 건 예사고 이 증언들을 만약에 흑색선전이라고 하면 우리 트럼프 말도 다 믿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트럼프에 관한. 트럼프 뭐 이렇게 입으로 성추행하는 거. 아니 뭐
또 트럼프도 자기 뭐 이렇게 그 미인대회 참가자가 안 그랬다 이런 말도 우리 안 믿잖아. 그럼 이 피해자들의 증언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지. 공평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네. 그렇지. 문제는 힐러리가 말이죠. 빌한테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온화한 미소와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똑똑한 여자들끼리 괜히 일 키우지 말자 이러면서 무마하고 다닌 게 힐러리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협박하는 거 있죠. 안 좋은 일 당할 거야 만약에. 그래서 사업을 하던 한 여성이 빌 클린턴한테 거의 이제 겁탈당하다시피 했는데 이때 빌 클린턴이 검찰총장이었대요. 주 아칸소에.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털 수 있다는 아칸소 시골이잖아요. 이 스몰 소사이어티 같은 주란 말이야. 여기서 클린턴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히 문제 제기 못하고 그냥 참고. 한 번은 지역 언론사 여기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클린턴이 이게 둘이서 인터뷰를 많이 했대요. 이 여기자랑 클린턴이랑. 이때는 클린턴이 스토킹을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클린턴 빌 클린턴이죠. 빌 클린턴이죠. 네. 아파트까지 쳐들어가서 무서우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가달라고 하는 거를 아파트 문을 10분 동안 쾅쾅 두들기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는 무서워서 기자직도 그만두고 커리어도 끊겼어요. 이런 분들을 힐러리 클린턴이 뭔가 이렇게 뒤에서 무마했다? 예. 스캔들로 나지 않도록. 예. 진짜 그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말이죠.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어요. 명문 여대를 나온 다음에 그리고 로펌에 들어가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빌 클린턴의 고향이 아칸소잖아요. 네. 로스쿨을 같이 졸업을 하고 원래 1년 연상이에요. 빌 클린턴보다. 그러다가 또 둘이 너무 좋으니까 연애를 더 한다고 1년 학교 더 다녔다고. 빌 클린턴이 졸업할 때까지. 이제 좋았나 보다. 그리고 둘 다 야심이 있다 보니 일단 자기 고향에서부터 빌 클린턴이 난 커야겠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같이 와야지. 좋으니까 와서 아칸소주에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신참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네. 아칸소 시골에서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40살 당시에 남성이 1975년에 12살짜리 소녀를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소녀 이름이 케이시 쉘튼이에요. 이 분은 본인이 스스로 올해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셨는데 자 1975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케이시를 이 소녀를 꿰어서 차에 태워요. 그래서 외진 길까지 운전해 가요. 그리고 12살짜리 소녀를 강간해요. 근데 차에 15살짜리 자기 쫓아다니는 그 동네 불량한 남자애가 있었던 거예요. 얘도 윤간을 한 거지. 그래서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15살짜리 소녀를 윤간을 하고 이 케이시라는 소녀는 생식기가 파열되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제 테일러 이 범죄자는 팬티에 이 소녀의 피와 자기의 정액이 다 같이 이렇게 묻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때 테일러가 영악하게도 잡혔잖아요. 여성 변호인을 원해요. 남성 변호인을 자기가 해고시키고. 왜냐하면 여자로 하여금 여자아이를 욕해달라 이거지. 영악한 거지. 이놈도. 그래서 이 사건이 힐러리한테 간 거예요. 마침 지역 로펌 변호사였던.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마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힐러리가 자원한 건 아니다. 네. 국선으로 자기한테 배당되었다. 아 그건 맞죠. 원래는 30년형이 예약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재판이었어요. 네. 이거 30년형이야. 아동 성폭행이잖아. 게다가 윤간이야. 계획범죄야. 여기서 힐러리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자 힐러리는 이때 27살이었고요. 이제 변호사로 스타 변호사 길을 쌓아가야 할 기점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올인을 한 거예요. 힐러리는. 이 사람을 무죄로 만들겠다. 그런데 경찰 감식반이 이미 테일러의 팬티를 조사해가지고 이 피 정액 다 나왔어요. 이 물증을 이기는 게 세상에 어딨어. 자 조사했으니까 당연히 버리죠. 조사하고 남은 조사 끝났잖아. 조사 끝나도 안 버릴 텐데. 조사 끝나도 보관은 하지만 네.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옷이 다 옷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 피가 묻은 부분만 만 잘라서. 잘라내고 그렇죠. 구멍난 팬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버린 거를 힐러리가 입수해요. 훔친 거죠. 그 쓰레기통 막 이런 데서 훔쳐가지고 이거를 사설 감식센터에 따로 보내요. 버린 거를 하는 거는 훔친 건 아니. 쓰레기통에 있는 거는 그 입수를 해서 공적으로 훔친 건 그렇죠. 아니죠. 네. 증거 불충분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사설 감식센터에 보내요.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 힐러리는 배심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데블스 에드버킷의 네. 역사가 시작되는데 딱 데블스 에드버킷의 내용이네요. 케이시 저 꼬마가 평소에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한 성적 환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꼬마애가 편모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남자들한테 의지하는 게 있었다고. 당연히 아빠가 없으니까 그 왜 어른 남자들한테 막 의존하고 매달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거를 증언을 저렇게 이런 식으로 뒤바꾼 거야 자꾸. 그리고 평소 어른들한테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 애였다. 이 나이 때 다 거짓말하다 걸리지 않나요? 그 미국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참 너무 참 그래. 너무 비겁하지. 그리고 12살짜리 애를 세워놓고 이 애가 테일러를 유혹했다. 네가 먼저 꼬리치지 않았냐라는 거야. 그리고 저 극악한 논리가 나옵니다. 너도 섹스를 즐기지 않았냐는 거지. 12살짜리 애한테. 그러다가 이 애는 틀린 애야. 이 애는 원래 질이 나쁜 애야. 왜? 편모 가정이잖아요.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재판을 30년을 살아야 되는 재판을 징역 1년으로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될 때 동안 이미 2개월은 구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월만 살고 나왔어요. 이때부터 스타 변호사가 됩니다. 문제는 힐러리가 말이죠. 재판에 이기고 나서 동료한테 자기가 어떻게 이겼는지 자랑하는 게 녹취가 된 게 오래 터졌죠. 몇십 년 전에 녹취가 된 게 이걸 들어보면 힐러리는요. 테일러가 유죄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자신의 작전을 자랑스럽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래서 정의가 구현되는 걸 내가 막았지 이런 말까지 하면서 웃으면서 이 녹취록이 대선 전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또 이거야말로 진짜 정교하게 이 사안을 구분해야 돼요. 그 뭐냐면 힐러리가 본인이 그건 좀 난 아닌 것 같다고 거부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배당됐지. 그리고 자기는 전심전력을 다해 변호사의 의무를 다했지. 여기까지는 맞아. 본인의 윤리를 다한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의 윤리를 다한 것도 알겠고 변호사라는 게 그렇게 예를 들어 내 얘를 승소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현행 변호사 제도의 한계인데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 전 시간에 스위스 은행과 같은 맥락인 거야. 나의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나의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구분해야 되거든. 이 사람이 그럼 속간에 자신의 직업 윤리를 다한 건 훌륭한 일이에요. 훌륭한 것인데 자신의 속마음에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근데 이게 사법적으로 보호되잖아. 사실 이런 류의 네. 양심의 어떤 이런 문제는 보호되니까 이건 흔히 말하는 개인의 어떤 양심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이게 미묘한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강간범은 변호했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유죄를 알았다의 문제도 아니고 네. 당신이 유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거죠. 당신 한 건 다 옳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다만 만약에 조금 더 정의로운 무언가를 위해 우리가 스위스은행 얘기한 것처럼 네. 그렇다면 당신이 거기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었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요렇게까지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인데 그게 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나는 이 웃고 낄끼 걸었다는 게 내가 아까 사적인 PC함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게 공적으로 들었을 때 역겨울 수는 있는데 사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홍대선 작가 없을 때 시호님이랑 홍대선 작가 대머리 얘기하면서 울 수 있다고. 근데 이게 홍대선 작가 들었을 때 그것도 특히 녹취로 들었으면 네. 기분이 나쁘겠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지. 약간 그 사적인 의미의 PC함이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이 모든 걸 사적으로 PC할 필요는 없으니 당신의 그거 윤리를 보장해준다. 그리고 플러스 당신 직업 윤리도 맞다. 당신 한 일 중에 틀린 거 없다. 이거 오케이. 이게 미국식 합리주의에 의해서 오케이잖아요. 근데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난 최소한 이런 말을 해서 좋은 사람인 척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그렇죠. 지금 이 녹취록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잖아요.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방식이 12살짜리 소녀를 무죄 판결은 아니고 이제 엄청난 감형 판결을 감형 판결을 받은 그게 소녀한테 너가 꼬리 쳤잖아. 그 말솜씨도 없는 소녀를 몰아붙여 법정에서 네가 꼬리 쳤잖아. 너도 좋았잖아. 그 피해자 유발론을 해서 따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평생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는 그 여성 정치인이라고 여성의 편에서 여성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노력한 여성 정치인으로 이 사람 이미지 메이킹을 해온 그것과는 발해가 나지 않냐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케이시란 분은 처음에 이제 그 변호사가 힐러리 클린턴인 줄 몰랐다 그래. 나중에 어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자기는 너무 그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트라우마가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힐러리 클린턴임을 알게 됐대요. 그래도 뭐 이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냥 삼켰다는 거지. 그런데 녹취록을 듣고 나서 힐러리가 웃는 걸 듣고 나서는 자기 실명을 밝히고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것대로 이해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이해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도 못했고 청소년 시절부터 마약에 중독돼서 자랐어요. 지금도 생활이 매우 안 좋고 힐러리보다 훨씬 젊은데도 그 외모가 지금 한 80살 먹은 노인네 같아요. 근데 12살 때 강간당하기 전에 범죄를 당하기 전에 보면은 되게 예쁘고 뭐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말 그 망가진 삶으로서의 그 인생을 빼앗긴 사람으로서의 그걸 갖고 있다고. 근데 이제 이때 이 사건 수임해서 이렇게 하기 전까지 1년 전까지 힐러리는 여성과 아이를 위한 사회활동 같은 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일 때부터 확보하려고 그랬지. 자기가 여자고 그 전에 반전 운동도 했고 히피 생활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진보 쪽으로 가려고 이제 20대 때부터 이거 계획을 한 건데 그랬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인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분이 맞아. 그 케이시라는 이분이 대선 정구인가에 한번 무슨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게 그렇잖아요. 정말 문외한 짐승의 수컷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자기도 여성이고 여성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이러는데 여성을 혐오하는 논리로 아동인 여성을 참혹하게 강간한 그 범죄자를 극단적으로 이제 감형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둘 다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둘 다 나쁜 느낌을 주잖아요.
이 두 사람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성범죄자와 성범죄자 변호인. 그럼 여기서 난 능력만 따지자면 변호인인데 성공했다. 유능하다. 유능한 사람. 인정. 그럼 이제 그다음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요런 류의 그 자기 기만에 대한 얘기가 굿와이프에 그래서 잘 나와요. 굿와이프가 변호사 드라마잖아요. 네. 거기도 주인공들이 미국판의 사람. 네. 한국판 말고요. 미국판. 한국판은 그냥 한드죠. 네. 미국판에 보면 자기들이 변호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모델이 루인스키와 그 뭐 그런 힐러리 클린턴 그 얘기를 모델링을 하기도 했고. 근데 거기서도 나와요. 변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드라마 내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하니까 최소한 내가 지옥에 있는 악마라는 건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을 변호하고 마약 딜러를 변호하고 이 동네에서 진짜 나쁜 거 하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한테 좋은 남자이고 좋은 여자이고 좋은 엄마일 수 있지.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다는 걸 정신 차리라는 거지. 내가 뭐라고 하는지 똑바로 보자. 정신 차리라는 거지. 그래서 난 그 굿와이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품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인공들이 지옥에서 지옥 같은 짓을 하는데도 자기가 거기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해요. 진짜 자기도 나쁜 사람 돼 중간에. 그리고 막 거기 특히 여성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우리 요즘에 화두가 되는 여혐 있잖아요. 네. 그거 거기 막 폭탄이야 진짜. 자기 스스로도. 그런 거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깨쳐나가기 위한 어떤 그 몸부림이 나오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분이 만약 어떤 레토릭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 보세요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니까 요런 만약에 내가 미국인이었으면 이런 식의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홍 작가님 말씀하신 게 나왔다면은 나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을 것 같아. 본인이 그럼 뭐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냐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그 빌 클린턴의 루인스키 걸 용서해 준 이유는 이 사람의 그건 프라이버시다. 난 당신의 유능함을 높이 친다라는 그 관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야 미국 시민들 역시 뭔가 세련됐다라는 우리 그때 사실 그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논리로 이런 네거티브 갔을 때 과연 어떤 질문을 했었을까? 나 그게 살짝 그냥 갑자기 미국 사시는 분들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야.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냐? 난 만약에 거기서 클린턴이 힐러리가 나는 단지 유능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했으면 이게 되게 먹혔을 것 같아. 힐러리가 항상 말하는 게 가치, 약자, 정의, 인권 항상 이런 식으로 수사 민주당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여성이니까 돼 있는데 사실 힐러리의 유능함을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피로감이 생긴 게 아닐까. 왜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뭐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착한 척해서 통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저 사람 안 착한 거 미국 국민 다 알았다고.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슬로건만 잠깐 얘기하면 슬로건에서처럼 그러니까 내가 유능하다라고 어필했으면 난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슬로건이 PC한 어떤 거잖아요. 우리 뭐 다 함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다문화 뭐 함께 가요 뭐 이런 건데 그게 나 피로감이 왔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이런 걸 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피로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지 않냐고 하는데 실제로 그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몰라요. 왜냐면 그녀가 행했던 업적에 대해서 똑바로 평가 안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 힐러리 한 게 뭐 있는데 뭐 영부인 8년이라 국무장관밖에 더 했냐면서. 근데 그게 업적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유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근데 국무장관 얘기가 이제 슬슬 나와요. 그래. 이제 스캔들 얘기 이제 할게요. 트럼프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스캔들 이거 정리하는데 트럼프는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이 공화당에 대통령 후보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어서 공화당 내에서도 골칫거리였다고. 사실 이 사람은 공인이 될 가능성을 부여받았다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죠. 힐러리는 가장 이 사람을 괴롭힌 스캔들은 이메일 스캔들이에요. 가장 치면 이게 뭐냐면 국가 기밀을 자기 사설 이메일, 자기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았다는 거거든요. 국가 기밀을. 최순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국무장관으로서 국가기밀을 다루다가 실수로 개인 메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보니까 그게 아무런 편의가 없어요. 오히려 국가기밀은 그 내부 훼손인가요? 그걸로 하는 게 빨라요. 굳이 이 파일을 꺼내서 왜 자기 메일 계정으로 옮겨서 이걸 주고받았냐?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근데 그거 밝혀지지 않지 않았어요? 안 밝혀졌어요. 네.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이거는 힐러리가 말을 안 했어요. 물어봐도. 개인 계정을 쓰는 게 심지어 더 불편하다고. 이유를 모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굳이 사람이 사소한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본질은 이거더라고요. 이때 클린턴이 어쩔 수 없이 FBI에 이메일 전수검사를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2만 통이 된다 막 이러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기밀 누설 메일이 한두 통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몰래 삭제하고 넘긴 거예요. 그걸 또 걸렸어요.
이때 했던 말이 인턴이 실수했다 했어요. 그런데 2만 개의 메일을 꼼꼼히 체크한 것 자체가 인턴이 실수한 게 아니라 힐러리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죠. 이게 드러났고 힐러리의 부하 직원이 레딧에서 2년 전 일인데 이메일 흔적 어떻게 지우죠? 요거 물어보다 걸린 거예요 또. 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국정 직원이 네이버에 지식인을 물어보다 걸리고 막 그죠. 이랬었잖아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빼박이죠. 문제는 대체 왜 그랬으며 왜 이렇게 치밀하게 숨겨야만 했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힐러리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힐러리는 처음에 자기 개인 이메일도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이 거짓말에 오바마도 동조해줬어요. 근데 FBI의 수사로 다 폭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짝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FBI를 우리나라 검찰처럼 보는 거죠. FBI가 힐러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대선 투표가 시작되기 10시간 전까지 이걸 조사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겨우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무혐의라는 거는 무죄란 얘기가 아니라 유죄 증거를 못 찾았다 정도죠. 힐러리는 처음에 개인 이메일도 없었다고 거짓말했는데 이 거짓말에 솔직히 말하면 오바마 대통령도 동조해줬어요. 알면서. FBI 수사로 다 폭로된 거예요. 근데 FBI가 굉장히 민주당 정권이 근데 레임덕이라서 그런가? 굉장히 집요하게 수사를 했네요. 자, 그죠? 힐러리를 끈질기게 FBI에게 물고 들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FBI가 검찰처럼 보이고 공화당이 새누리당처럼 보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 트럼프 막장이고 막 이러니까. 트럼프에 줄 대려고. 그래서 정치 검사들이 말이야. 힐러리를. 투표 시작. 여혐 종작 FBI들이 말이야. 투표 시작. 우리 멀더가 있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멀더 여혐이야. 투표 시작 10시간 전까지 조사했다고. 그죠? 근데 이러면 보수 세력의 준동처럼 우리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림 우리 기준으로는. 우리 기준으로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기사 쓴 기자 양반들도 있어. 그래서 진실이 좀 달라요. 자, 왜냐하면 힐러리 당선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 그랬어요. FBI도 힐러리가 될 줄 알았어요. 당신은 100%. 하긴 대선 그 까기 전까지만 해도 그럴 줄 알았잖아요. 아니 출구 조사할 때도 어제 오전만 해도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잖아요. 그 트럼프 샤이라 그래서 트럼프 지지했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그냥 힐러리라고 둘러댄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투표가 끝나고 나서도 힐러리가 95% 된다 그랬다고. 아니 찍었다고 말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찍지? 그러면 비슷한 일 있었어요. 그때 있었죠. 저기 언제지? 그때가 저기 2000년인가 선거? 네, 저기 2000년도. 2000년도 선거일 거예요. 아마 그 2000년도 저기 뭐야 국회의원 선거 총선인가? 그때 아마 그랬을 거야. 그때 떨어지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FBI 공직자들은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했고요. 이 사람들은 힐러리라는 사람은 분명히 권력을 사유화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직전까지가 진실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관련자들은 분명히 불이익을 받더라도 왜냐하면 힐러리 대통령 될 거니까 최대한 국민들에게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10시간 전까지 수사한 거예요. 외려. 공무원 정신에 더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이. 오빠야 우리 멀더 오빠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FBI 멀더가 지금 뭘 잡았어. 지금 외계인이랑 힐러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 외려 트럼프 아닐까? 이게 왜 이유를 말을 못 하겠어요. 외계인의 믿겠어요? 지지를 받아서 트럼프가 된 게 아닐까?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잖아. 이런 거지. 왜, 트럼프는 이 와중에 또 숟가락 얹었어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힐러리 감옥에 넣겠다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애티튜드 자체가 없어. 트럼프는 진짜 힐러리 감옥에 넣으면 미국이란 나라 꼬라지가 뭐가 돼요. 그래서 오바마가 그건 하지 말라고 지금 흡수하고 있잖아. 할 수 없어 그래도. 그러니까 다시 넘어갔을 때 왜 내가 이기면은 선거 승복 안 되면 불복하겠다고. 이게 대체 무슨 논리야.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지. 안 되면 이거 부정선거다. 너무 웃기잖아 이 논리. 근데 이게 미국이 지금 저기 민주당 경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부정선거에 대한 저 그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처럼 우리가 선진국이다 역시. 우리는 체육관 투표했잖아.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굿와이프 작년 시즌에도 네. 보면요, 굿와이프가 검찰 그거에 나왔는데 네. 민주당에서 자기 세력이 민주당인데 그 주인공을 위해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던 의혹이 나오면서 그거 갖고 막 갑론을박하면서 난리가 나는 게 씬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그 투표 시스템에서 경선이랑 거기서 투표함 바꿔치기 하는 게 지금 화두예요. 경선 때부터 계속 올라오는 얘기여가지고. 미국도 수개표 가나요? 지금 아니 수개표를 하는데 네. 전혀 전산화가 안 돼 있고 수개표를 하니까 바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화물 통째로 거기 안에 뭐 예를 들어 우리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 정도의 시스템으로 인간이 부정을 하기에는 악의로 부정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이 짜고 들다.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9.11처럼
모두가 다 짜고 이걸 하면 가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9.11 음모론처럼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약간 지금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약간 일종의 그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네, 레토릭으로 많이 썼어요. 네. 두 번째 스캔들입니다. 힐러리. 오바마한테 1912년에 죄송합니다. 2012년에 1900 거기도 좋아하시는 1912년. 제가 1900년대를 너무 좋아하시는 20세기 아직 너무 좋아하셔. 2012년에 패배했죠, 경선에서. 그래서 네. 오바마가 재선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오바마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되고 나서 힐러리를 국무장관으로 지명을 하죠. 이때 빚이 있으면 국무장관이 될 수가 없는데 미국에선. 그죠. 왜냐하면 기업들한테 청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빚을 털기 위해서. 그러니까 빚을 털어야 국무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 빚을 털 때 부부가 함께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이 강연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빚을 털었어요. 힐러리가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25명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미국의 모든 유치원 교사의 수입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네.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골드만삭스에서 20분 연설하고 유치원 교사가 10년은 모아야 할 돈을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네. 재수는 없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강연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 사람 골드만삭스는 완전 그 부자들 그건데 힐러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중산층 뭐 이런 사람 뭐 그렇다 치고 빌 클린턴은 빌 클린턴대로 강연을 하면서 아내의 빚을 갚아줬죠. 그래서 국무장관이 됐어요. 이것까지는 그냥 재수 없고 표리부동하다 정도죠.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그 말하는 거니까 착한 사람인 척 하지 말고 유능한 사람으로 유능하다. 나는 비탄감도 이런 식으로 한다. 왜냐면 이게 사실 법리적으로 딴지 걸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내가 강연료를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그 사람이 책정해 준 거잖아. 그럼 그거 내가 강연하고 그걸 내가 또 20분을 해도 그 사람이 오케이 계약 관계상 20분만 해도 됩니까? 20분 해도 100만 원 줍니까? 아 100만 원 드려야죠 해서 그건 거래니까 개인의 거래니까 오케이.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 돈이 골드만삭스라는 그런 데서 나오는 돈이니 그런 류의 월가에서 나오는 돈이니 그 돈 자체가 그렇게 클린한 돈은 아니고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사실 20분의 강연이라는 게 당신도 알지만 그게 뭐 얼마나 깊이가 있고 그런 강연이겠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것이 옳거나 강연 좋은 건 내용이 아니다. 나왔는데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위대한 행보 이러면서 그 기업한테 엄청 아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사람인 건 좀 아니다. 착한 사람 포지셔닝은 좀 아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죠. 국무장관이 됐어요. 네. 국무장관이 되고 나서 빌 클린턴이 강연을 가서 빌 클린턴한테 돈을 수억 원씩 강연료로 꽂아주는 기업 있죠. 네. 이 기업들의 뒤를 봐주기 시작합니다. 힐러리 어떻게 뒤를 클린턴이. 봐줍니까? 아니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전형적인 이거 사실 한국이 선진국. 그다음에 수사도 그다음에 기업에 들어가는 감사 이런 것도 무마해주고 그래서 FBI가 힐러리 싫어한 거예요. 저 사람 권력을 사유하는 사람이다라고 FBI가 느낀 거예요. FBI 사람들이. 사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이 원래 사실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내가 공직에 있으면 그런 거 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두 부부가 사실 굉장히 유능하긴 한데 좀 이런 거에서 좀 능수능란한 부부예요. 자, 클린턴 재단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운영을 하는 재단이에요. 클린턴이 C인가요? 클린턴은 C. C죠, C. 아, 이건 더블루 C. C 재단이군요. 이 클린턴 재단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넣어요. 기부를. 그러면 국가 공사 있죠. 공사 따는 거예요? 그 수주를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몇백억 원짜리. 이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클린턴 재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데서도 수조 원의 돈을 받습니다. 아, 이거 갑자기 이름만 다르고 저기 누가 생각이 잘 나는데. 봐주면 그럼 이 나라들 뒤를 국무장관이 힐러리가 안 봐줬겠냐고요. 이 편의를 다 정황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때문에 이게 그 정황상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대표님 여기서 대가성은 드러났어요. 아, 드러났어? 대가성 드러났어요. 특히 그 개인 그 재단 대가성이 드러난 게 뭐냐면 많은 돈을 클린턴 재단에 기부한 사람들 있죠. 기부한 사람들은 국가 사업을 땄다고요. 그게 이메일에도 드러났다고요. 거래 정황이. 그리고 이거는 그냥 빼박 캔트예요. 힐러리 클린턴은 부패를 했어요. 국무장관 재임 내내 부패했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FBI가 힐러리 클린턴을 못 잡아서 안 다렸던 거예요. 저 사람은 대통령 되면 FBI, CIA 이걸 사유화할 사람이다라고 느꼈다고. 아, 우리 지금처럼. 이것도 또 우리가 선진국이지. 그러니까 FBI 입장에선 처절한 거예요. 그런데도 힐러리 대통령 되는 걸 막을 수 없대. 왜냐하면 상대가 트럼프잖아. 트럼프가 됐지만 당시로서는 그렇지. 아니 대선 당일까지 힐러리가 95% 된다고 했으니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밝힐 때까지 밝히다가 불이익을 받자라고 해서 10시간 전까지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 갑자기 그럼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이론이 맞는 것 같아. 뭔데요?
한국의 쇼케이스라는 걸 미국 본토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 애들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어. 저렇게 될 수 있다. 저런 가능성이 있다. 거기도 샤먼 나오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이 로드맵을 그려주고 조 로드맵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는 느낌. 근데 요즘 진짜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법에 안 걸리는 어떤 꼼수를 나름대로 개발한 거. 왜냐면 너무 아내가 공직자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누가 봐도 대가성이 실제는 아까 증명이 일단 안 되더라도 이메일로 증명이 됐고 네. 그다음에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어요. 사실 그런데, 정치인이라면 혐의를 받는 것도 큰일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대통령 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왜 찍었는가 이 이유를 밝히는 또 그 트윗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인의 트윗인데 부패한 사람보다는 모자란 사람이 나아서 트럼프를 찍었다. 나는 그 트럼프가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트럼프도 탈세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거는 개인 사업자로서 한 것과 국무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부패를 저지른 건 다르다는 거죠. 소득세 안 내려고 파산 신고를 몇 번이나 한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트럼프조차. 근데 미국인들이 보기에 이 부패 관련해서는 힐러리가 급이 더 다르다. 급이 다르지. 아니 근데 난 그거보다 힐러리가 더 나쁘지. 이 표리부동함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어도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좀 그렇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탈세했다 그러면은 네.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의 실추가 안 돼요. 트럼프는 그지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저 사실 나쁜 놈인데 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어 이러지. 왜 갑자기? 정말 몰랐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지 않냐고. 그치? 정말이요? 그러셨어요? 안 이런다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가 나와서 저 사실 탈세했습니다. 만약에 이런다. 이런 일 있으면 우리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아이고 깜짝이야지.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이 뭐냐면은 지금도 방금도 말씀하실 때 힐러리 얘기가 길고 트럼프 얘기가 짧은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의미로 이 사람이 플랫해. 그러니까 너무 개차반이니까 아까 그죠 온몸에 똥칠을 한데 거기에 똥을 하나 더 던진다고 한들 이게 더 더럽다 덜 더럽다의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예를 들어 같은 레벨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비슷하게 더러운 사람 예를 들어 뭐 신발을 안 신고 와서 발이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하면서 제 발에 신발이 안 보이시나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근데 나는 그런 약간 표리부동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한 트윗이 모든 걸 얘기하죠. 트럼프는 모자란 사람이고 힐러리는 악당이에요. 그러면은 둘 다 문제지만 비호감은 사실은 생각 없는 막장인 이 트럼프 같은 사람보다 힐러리가 더 싫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흔히 말하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좀 확대되면 뭐 지성 혐오일 수도 있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사악해가지고 머리 좋고 사악한 애 털어먹는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그 2007년 월가의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을 때 사실 미국인에게 뿌리 깊이 박힌 그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화이트 칼라 저 좋은 데 나와서 월가에 가가지고 결국 이놈들이 숫자 뻥 튀게 해가지고 털어먹는다라는 그런 류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악함 지성 이꼴 사악함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부풀려진 느낌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악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상수야. 그리고 너무 무식하고 그리고 한쪽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능적이다. 왜냐면은 저 옛날에 그런 지능적인 게 연기에 실패했을 때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통해서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느낀 실망감 그리고 비속어긴 하지만 재수 없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균형추가 반반으로 맞아 있었다고. 미국 내에서도 정치평론가들은 힐러리 위험하다라고 꾸준하게 말을 해왔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투표를 해야만 한다면 저는 진짜 반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만약 미국 사람이면 시호님은? 뽑아야 돼. 꼭 기권은 안 돼. 반반인 것도 기권이잖아요. 아니 근데 잠깐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러네. 나 트럼프. 아니, 궁금한 게 있어. 투표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그 투표 거부권 있잖아. 그것도 권리잖아. 네. 그죠? 권리 맞죠? 맞아요. 권리죠. 근데 저는 투표를 포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가서 아예 가지 않고 안 찍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서 저는 2개를 찍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가 달라요? 왜냐면 왜?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나는 이걸 안 해라.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하지만 너네 지금 둘 다 별로야. 라고 난 표시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가? 글쎄, 그 무효표로서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전달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표 분류하는 사람들은 네. 아이고 또 노방 나신 한 분 계시네 하고 버릴걸? 아니 그러니까 무효표로 집교가 되니까 그것이 정치적 메시지를 읽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투표율이라는 거 자체가 이미 그걸로 증명을 한다라는 거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결을 좀 다르다고 다르다고 봐요. 투표율과 굳이 가서 내 수고를 그렇게 들이지만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요. 트럼프도 힐러리도 거부하겠다. 시호님은. 아니 근데 만약에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난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는 그거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낙선 운동처럼 캠페인을 해야 돼. 여러분 우회를 다 찍읍시다. 뭐 그런 식으로 캠페인 그래. 가능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 의미를 좀 알아서 그 의미가 캠페인을 공유되면 그래도 되는데 어. 그럴 수 있는데 공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거는 메시지가 안 되니까. 그건 오히려 행정교란이야. 어. 내가 봤을 때. 행정 교란 시키려고. 그냥 민폐잖아. 아니 뭐 행정교란 시켜도 되지 납세자인데. 아니, 납세자가 내 맘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생각해보자면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한 사람만 찍어낸다면 당신은 누구를 찍을 것인가? 좀 더 우리는 고민을 해보고요. 저는 뭐 나는 저희는 투표 안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정책과 자산 파지티브한 건 또 뭐가 있을까? 과연 파지티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가지고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